어제 상사한테 한마디 들었는데 퇴근하고도 계속 생각나고. 자기 전까지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감정이 실제로는 1분 30초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우리 몸에서 분노를 만드는 화학물질은 90초 안에 완전히 배출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면서 스스로 분노를 재생산한다는 겁니다. 마치 불이 꺼져가는데 계속 기름을 부어대는 것처럼요. 그럼 오늘은 이 감정의 메커니즘을 파헤쳐보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지 얘기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착각부터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내 기분을 상하게 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도 당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조종할 수 없거든요. 버튼이 작동하려면 그 버튼이 뭔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나 가치관인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한다는 건 사실 그 사람이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다는 신호예요. 직장 동료가 비꼬는 말투로 이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라고 했을 때 자동으로 화가 치민다면 잠깐 멈춰보세요. 혹시 어릴 때 부모님이 늘 이것도 못해? 라고 했던 기억이 떠오르진 않나요? 갑자기 그 동료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가 반응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분노라는 감정이 사실은 위장된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분노는 절대 1차 감정이 아니에요. 항상 그 밑에 진짜 감정이 숨어 있거든요. 상처받았거나 두려움을 느꼈거나 수치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취약한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분노로 위장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배우자가 중요한 날을 잊어버렸을 때 소리를 지른다고 해봅시다. 겉으로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는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상처와 불안이 있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잊어버려서 화가 나가 아니라 당신이 잊어버려서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어 라고 말한다면 대화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반드시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수동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첫 번째 충동은 즉각 반격하는 건데, 전송 버튼 누르기 직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3시간 뒤에 내가 이 답장을 보고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선택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요. 자극이 오면 자동으로 반응하는 핀볼처럼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다릅니다. 당신 안에는 관찰자가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나와 그 감정을 지켜보는 나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저 사람 정말 짜증나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지금 저 사람이 짜증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관찰자 자아라는 건데요. 10대 자녀가 당신에게 눈을 굴릴 때 즉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반응하는 대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짜증을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개인 트레이너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헬스장 트레이너가 불편한 운동을 시키는 이유는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섭이 심한 상사는 당신에게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트레이너일 수 있어요. 수동 공격적인 동료는 당신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을 하도록 돕는 거고요. 사사건건 참견하는 시어머니가 오늘만 벌써 5번째 전화를 했다면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건 참을성을 기르는 고급 훈련이구나 라고 재구성해보세요. 갑자기 이건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경계 설정이에요.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벽은 모든 걸 차단하지만 문은 당신이 통제하면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죠. 친구가 매일 전화해서 1시간씩 불평만 늘어놓는데 해결책은 전혀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지만
나는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지 않는 대화에는 10분만 참여할 수 있어. 그 이후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자.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겁니다. 빈 컵으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으니까요. 또 한 가지 강력한 도구는 타임아웃입니다. 대화 중간에 잠시 멈추는 거죠. 이건 도망이 아니라 전략적 후퇴예요. 신경계가 과열됐을 때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면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주제는 나한테 중요한데 지금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 저녁 먹고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성숙한 태도거든요. 5분 쉬는 시간이 며칠간의 냉전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감정 지뢰밭을 그려볼 차례입니다. 트리거는 무작위로 터지지 않아요. 항상 패턴이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간단한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언제 화가 났는지, 누가 관련됐는지, 정확히 무슨 말이나 행동이 방아쇠를 당겼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나는 항상 권위적인 말투에 반응하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항상 그런 식으로 나를 무시했으니까. 이렇게 자신의 지뢰를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뢰를 발견하면 밟기 전에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당신이 경험하는 감정의 강도는 실제 상황보다 당신이 그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상사가 짧고 퉁명스러운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해석, 상사가 내 일 처리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구나. 곧 해고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불안과 방어심이 생기죠. 두 번째 해석, 상사가 바쁘긴 한데 나한테 빨리 피드백 주려고 시간 낸 거네. 고맙다. 똑같은 이메일인데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당신의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공감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면서도 그 사람의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공감적 거리두기예요. 친구가 힘든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매일 전화해서 분노와 슬픔을 쏟아낸다면 당신이 그걸 전부 흡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돕고 싶어. 일주일에 2번은 깊은 대화 시간을 갖고 나머지는 함께 긍정적인 활동을 하자.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구명조끼를 던져주되 함께 물에 빠질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제 실전입니다. 이 모든 걸 알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바뀌진 않거든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연습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자극할 때마다 나는 지금 감정이 올라오는 걸 알아차렸다 라고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이게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기술들을 꾸준히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자극하려 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모습을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입니다.